안녕하세요. 문명입니다. 자, 시험 보느라 고생하셨고요. 이제 합격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해설 강의를 보시는 분들이 합격생보다는 앞으로 준비하시는 분들이 더 보실 가능성이 더 많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 위한 해설 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해설도 해설이지만 앞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방향을 설정해야 될 것인가, 그런 측면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듣고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해설 강의 하기에 앞서서 전체적인 이번 시험에 대한 평가를 먼저 하고 가도록 하겠어요. 먼저 최근 문제들이 이제 수능형으로 된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수능형 하지만 정작 뭐가 수능형인지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문제가 언제부터 많이 바뀌었냐면요. 2018년도부터 문제는 많이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2018년도에 한 사례를 들면 이제 지방직 시험 같은 경우에는 원래 국어는 좀 시험시험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때 설문조사를 했었어요. 그때 설문조사를 했는데 가장 어려운 과목이 국어였어요. 제가 왜 국가직 하면서 지방직 얘기했냐면 지방직 국가직 같이 설명을 할 거예요. 이때 달라진 건 뭐냐면 비문학 지문이 길어졌어요. 그러면서 이때까지는 단답형이고 지문도 길지 않았는데 길게 나옴으로써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 거예요. 실력은 있는데 시간의 압박을 느낀 거죠. 원래 국어는 빨리 풀고 영어에 시간을 많이 할애되는데 국어에 시간을 너무 많이 써버리니까 실력은 있는데 쫓겨서 망한 거예요. 안타깝죠. 이때부터 이제 수능형이 도입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그러다가 2019년도에서는 이걸 안 거예요. 이때 여기서 이제 어디에서 문제가 출제됐냐면 이제 여기서 평가원에서 출제를 한 거죠. 평가원이라고 하는 곳은 수능을 만드는 곳입니다. 그리고 문제 스타일이 이제 수능형의 스타일로 바뀌었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선지를 만드는 방법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변별력을 주는 게 오히려 문법적인 측면의 변별력을 주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문학이나 비문학의 수능형 문제에서 변별력을 주는 문제가 나오고 문제의 선지의 오답 스타일이나 지문의 길이나 지문의 내용들이 점차적으로 이제 부담을 주는 형태로 출제가 됐어요. 물론 아주 어렵진 않았지만 그래서 관건은 뭐냐면 시간에 맞게 풀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시험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2020년이 되면서 이제 조금 달라진 게 지방직 시험은 요번에 그 평가원에서 출제했던 분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 스타일이 수능형 지문을 그대로 발췌했고요. 문제의 오답 만드는 것도 수능형의 오답에 만드는 패턴과 거의 동일하게 만들었어요. 그럼 국가직을 얘기할게요. 국가직은 형태만 보면 수능입니다. 앞에 나와 있는 1번부터 6번까지는 6번을 제외한 이 문법 문제를 제외한 모든 문제들이 다 수능형의 지문의 문제의 포맷으로 문제를 만들었어요. 단 문제의 답이 너무 쉬웠죠. 그러니까 문제의 과정까지는 수능형인데 답은 너무 확연하게 보이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어려움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다 보면 국어가 평균 점수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럼 내년이나 뭐 후년쯤은 좀 문제가 어렵게 나오지 않겠어요? 네. 어이없는 답만 안 나오면 돼요. 그러니까 세 개는 긴가민가한데 답은 하나가 확연하게 보이는 그런 문제들이 이제 점차적으로 좀 많이 없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관건을 얘기를 하면 이제 앞으로의 시험은 어떤 거냐?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는 능력을 만드는 이게 되게 중요한 시험이 될 거예요. 그래서 국어 같은 경우에 빠르게 풀고 영어에 시간을 할애해야 되는데 능력이 없는 분들은 국어에서 시간을 많이 써서 결국 전반적으로 시간 분배를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분들이 발생할 거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연습은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는 그런 힘을 만드는 게 관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점차적으로 문제는 수능형에 가깝게 나올 거고요. 이번 국가직 시험에서는 그 변별력을 준 문제가 사실은 문법적인 측면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2번 같은 경우에서의 맞춤법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론 다 교재에 있는 내용이긴 하는데 일반적으로 기출에 나왔던 용어들이 안 나왔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한자 같은 경우 물론 한자는 기출 한자가 답이었어요. 그래서 이 한자 같은 경우도 이번 국가직에서는 좀 반영이 됐기 때문에
끈을 놔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지속적인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설명하면서 하나하나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부터 볼게요. 문장론이잖아요. 문장론에서 이제 문제가 거론되는 건 일반적으로 나오는 게 이제 문장 성분에 관련된, 그래서 지방직 같은 경우는 성분이 문제가 나왔었잖아요. 그리고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사실은 여기에 나와 있는 종류입니다. 저도 수업을 할 때 항상 얘기하는 게 종류는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거의 나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종류가 만약에 안 나온다면 높임, 뭐 이런 형태는 7급 같은 경우에 피동사동 같은 경우가 나오죠. 보통 9급 같은 경우는 거의 안 나오지만 뭐 간접적으로 거론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시제, 뭐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종류하고 높임입니다. 네, 종류하고 높임. 그래서 종류가 나온 거예요. 그럼 앞으로도 그럴까요?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자, 일단은 가보겠습니다. 암기 문장을 찾을 때 이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건 용언을 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용언이 몇 개인가 보는 거예요. 합격하다, 고대한다. 그럼 용언이 2개니까 무슨 문장이에요? 이것은 용언이 2개일 때, 서술어가 2개일 때는 견문장이죠. 견문장에는 아는 문장과 이어진 문장이 있고요. 그러면 뒤에 거 신경 쓰지 말고 여기 거 보면 되겠죠. 그러면 동생이 시험에 합격하다, 서술성이 있기 때문에 용언입니다. 그럼 기라고 하는 게 무슨 형 전성어미예요? 명사형 전성어미죠. 이렇게 전성어미가 있는 것들은 아는 문장이다.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명사절을 아는 문장이 된 거죠. 자, 용언을 한번 볼까요? 용언이 몇 개? 2개죠. 뭐? 착하다, 하나. 2번째, 도와준다. 뒤에 거 신경 쓰지 말고요. 앞에 것만 봅시다. 착한의 기본형이 뭐죠? 착하다. 그럼 얘가 뭐예요? 어간. 니은 뭐죠? 어미. 무슨 형 전성어미죠? 관형사형 전성어미. 그럼 무슨 문장이에요? 영어는 착하다. 근데 그게 무슨 어로 되어 있어요? 관형어로 되어 있으니까 관형절을 아는 문장이 되겠죠. 자, 용언이 몇 개? 2개. 살다, 산다. 그럼 일단은 뭐예요? 견문장이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얘는 뭐죠? 어미죠. 무슨 어미에는 3가지가 있어요. 종결, 연결, 전성. 그럼 얘는 뭐예요? 연결이죠. 그럼 연결형 어미가 있으니까 얘는 무슨 뭐예요? 이어진 문장이죠. 이 말이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뭐 공부해야 되는데, 이렇게만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뭐 세세하게 다 풀이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럼 너무 강의가 길어지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와 있는 거 얘는 무슨 절? 대등절이에요. 그러니까 딱 연결어미만 딱 봐도 암기 문장이 아니어서 딱 답을 3번을 잡은 거가 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어순을 바꿔볼까요? 혜진이는 울산에 살고 이 초이는 광주에 산다. 초이는 광주에 살고 혜진이는 울산에 산다. 내용의 의미가 변화가 없으면 무슨 절? 대등절을 아는 문장이니까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용어는 몇 개? 2개. 첫 번째가 뭐야? 가자. 2번째가 뭔데? 말씀하셨다. 뒤에 거 신경 쓰지 말자. 앞에 것만 보자. 라고 고. 간접 인형일 땐 고죠. 그러면 고라고 하니까 무슨 절을 아는 문장? 인형절을 아는 문장.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뭐 아는 아는 거고 안기면 안긴 거니까 뭐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아마 1번 문제는 뭐 한 몇 초 안에 그냥 답을 잡았겠죠. 왜? 이건 뭐 매번 나오는 형태였으니까. 자, 2번을 보겠습니다. 얘가 오답률이 좀 높았더라고요.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요. 근데 왜 어려웠나 봤을 때 이 골아 떨어지다라는 말은, 이 골아 떨어지다라고 하는 게 이제 골타거든요. 골타. 여기에서 이제 만들어진 합성어가 되는 거니까 히읗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됐습니다. 깨나라고 하는 건 이제 조사 우리 많이 알고 있고 곤형 많고요. 그러하고 나서니까 그러고 나서 이렇게 되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답은 1번인데 뭐 이거는 이 단어가 좀 긴가민가 했던 분들은 틀린 거고요. 맞춤법이 일반적으로 많이 나왔던 형태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쟤 때문에 좀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보는데, 요번에 국가직에서 좀 특징이 이렇게 합성 용어 같은 경우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좀 이제 이런 점차적으로 문법에서 변별력을 주는 문제가 이제 좀 안 나왔었거든요. 최근에 안 나오는 경향이, 지방직은 아예 전혀 없었고요. 근데 이렇게 합성 용어 같은 경우가 이제 거론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합성 용어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자료를 작년에도 제공하긴 했어요. 근데 올해는 조금 더 많이 제공을 해서 공부할 수 있게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거론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국가직, 지방직에서 예전에는 많이 나왔는데 한동안 안 나오다가, 작년 안 나오다가 이제 올해 좀 이제 거론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을 조금 한 번 더 신경 써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나중에 자료화해서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이제 성분 호응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성분 호응 같은 경우에 보면, 이제 이 성분 호응 같은 경우에 이제 자연스러운 문장 같은 경우에 있었잖아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 관계가 되겠고, 부사어와의 호응 관계가 되는데, 근데 이거 워낙 많이 했던 내용이라요. 네, 볼까요? 내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 점은 가졌다라는 말이 많지 않잖아요. 우리가 고유언어를 가졌다라는 것이다. 뭐 이런 가졌다는 것이다. 이건 뭐 항상 나와 있는 거니까 무엇은 뭐 한다라는 것이다. 무엇은 무엇이다는 틀리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이 성분에서 이제 우리가 분류를 딱 해서 고쳐쓰기 같은 경우에 보면 나오는 게 이제 성분 생략, 성분 호응, 그 다음에 잉여적 표현, 그 다음에 의미의 중의성, 그 다음에 외래어법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조사나 뭐 이런 쓰임이 있거든요. 그럼 분류해서 딱 항목을 정해놓고 그 예문까지 좀 외워서 머릿속에 딱 넣어놓으면 이런 거 바로 활용이 되죠. 여기도 볼까요? 좋은 사람과 대화하며 함께한 일은, 그럼 주어가 여기잖아요. 좋은 사람과 대화한다. 누구와? 좋은 사람과. 보는 거예요. 함께한 일은, 대화하며 함께한 일은 즐거운 시간이었다. 일은 즐거운 시간이었다라는 게 아니라 함께한 일은 즐거웠다. 뭐 이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주어와 서술어가 호응이 또 안 된 거고요. 내 생각은 집을 사서 이사하는 것이 결정했다. 좋겠다는 것이다. 뭐 이런 형태가 돼야 되겠죠. 이거 역시 주어와 서술어가 호응이 안 됐네요. 그런 내 생각이 옳지 않다. 내 생각이. 누가? 그가. 그쵸? 여러 사람 앞에 말을 하였다. 누가? 그가. 똑같은 주어니까 생략하는 거. 뭐 이건 괜찮네요. 정답은 4번이 됐다. 성분 호응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장 성분의 호응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자주 틀리는 유형을 딱 놓고요. 분류해서 딱 정리해서 머릿속에 외워둬야 돼요. 그 외워두고 난 다음에 그 예문을 몇 가지를 기억하고 계시면 결국 여기 보면 틀리는 패턴은 거의 동일하거든요. 그렇게 접근한다면 좀 더 수월하게 볼 수 있는 내용이죠. 자, 기혈의 고쳐쓰기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건. 자, 여기 그냥 이거 바로 가도 될 것 같은데 수능형이라고 하는 수능형에서 쉬었던 거예요. 왜냐면 보통 우리가 옛날 문제는 이렇게 주고 잘못된 걸 찾아라 뭐 이런 형태였는데 이제는 수능형은 이렇게 주고 나름대로 이제 그거의 조건에 맞게끔 답을 선택하는 형태.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제 평가원에서 작년에 출제를 했었고 이제 평가원에 출제했던 선생님이 들어갔다라는 얘기, 이건 확실한 건 아닙니다. 들어갔다라는 얘기, 그리고 제가 문제를 봤을 때 이 문제는 평가원 선생님이 문제를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뭐 추정입니다. 네, 그런데 작년에는 들어갔고요. 네, 올해도 들어간다는 얘기까지는 들었는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고. 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봤을 때 이제 바로 갈게요. 이건 기간 동안, 이거 워낙 많이 한 거니까 의미 중복이죠. 그래서 기간과 동안은 의미가 중복되므로 네, 이렇게 간 거고요. 자, 회의를 갖는 게 아니죠. 이것도 여러 번 했죠. 회의는 갖는 게 아니라 이거 have를 뭐 직역하다 이렇게 된 거죠. 회의는 하는 거죠. 이건 워낙 많이 했던 거니까. 네. 그 다음 비상문이 열려져. 기본형이 딱 열려져라고 하는 거 기본형이 뭐예요? 열리다죠. 그럼 열리어지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어지다와 열리다가 있어요. 이제 이걸 잘 봐야 돼요. 열리다. 뭐가? 비상문이 열림을 당하는 건가요? 네. 그럼 어지는 당하는 거니까 이중피동이 되겠죠. 그래서 이중피동에 관련된 리와 어지다가 결합한 이중피동이다. 그래서 열려로 간다. 뭐 이렇게 된 거고요. 그럼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걸 본다면 지난번 검찰은 그를 뇌물수술 혐의로 구속했다. 구속한 거죠. 네, 구속에는 자기가 잡아내는 거니까 시키는 건 아니죠. 그래서 구속하다. 이거 잘못 고쳤네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대부분 워낙 많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여기에 나와 있는 고쳐쓰기 파트,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자연스러운 문장은 매년 한 문제씩 나오는 그런 형태의 문제란 말이죠. 뭐 지방직도 마찬가지고 국가직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도 이제 거론된 건데요. 포맷은 거의 비슷했어요. 네, 그래서 공부를 조금 문법을 제대로 준비하셨던 분들은 문법에서 어려움 없이 툭툭툭 그냥 빠르게 진행됐겠죠.
자, 오랜만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이게 예전에는 나왔는데 한동안 나오지 않다가 오랜만에 이제 이렇게 거론이 됐어요. 뭐, 제 기출문제 풀이할 때 이 부분도 거론하고 하잖아요. 네, 했는데, 이걸 틀렸어요? 네, 자, 이거 뭐 틀리면 안 돼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5하고 5가 있을 때 5가 먼저잖아요. 그러니까 봤을 때 우리가 순서를 본다면 5가 되겠고,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와가 되겠고, 와 다음에 뭐가 돼요? 네, 왜가 되겠고,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왜가 되겠고, 그 다음에 요가 되는 거야. 이중모음은, 이 요는 나중에,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우가 되겠고,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워가 되겠고,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왜가 되겠고,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위가 되겠고, 그 다음에 뭐예요? 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 5가 된 게 제일 먼저 와니까 기억 아니면 리을이 돼요. 근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리을 시옷이니까 시옷이냐가 이제 또 중요하죠. 근데 겹받침은요, 겹받침 다 되고 난 다음에 미음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억이 먼저 돼야 되는 거네요. 그 기억이 먼저 갔으니까 기억 디귿으로 가야 되니까 1번 아니면 2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 본다면 5와 유는 당연히 뭐가 먼저예요? 5가 먼저 형태죠. 그래서 리을 리은이 되는, 답은 2번이 되는 형태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럼 내년에 나올까요? 저는 안 나온다고 보는데, 뭐 그래도 뭐 우리 시험은 어떤 게 나올지 모르니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정말 오랜만에 나온 그런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 자, 요번에 국가직에서 원래 국가직 한자 잘 안 나왔었거든요. 지방직에서 한자가 안 나오더니 국가직은 이제 한자가 나왔어요. 그리고 한자의 의미까지도 물어보는 그런 형태가 나왔는데, 대체적으로 그 한자는요, 기출 한자에서 많이 나왔어요. 이때까지 나왔던 기출. 한자는 계륵가였잖아요. 하긴 너무 많고 안 하자니 좀 짜증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계획을 잘 세워서 좀 공부하시고 특히 기출 한자들을 좀 잘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번에 어휘 같은 경우에 문제도 그냥 단답형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조건을 주고 이제 문제가 거론이 됐거든요. 그럼 오지랖이 넓다라는 건 남의 일을 그렇게 미주알 고주알하면서 간섭을 하고 참여하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 관계가 좋아서 부침성이 좋아서 뭐 이곳 저곳 만나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련이라고 하는 거 윗사람을 맞이하는 형태니까 답은 그냥 아닌 게 1번이 되겠고요.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봤을 때 나타나는 걸 보면 뭐 참견이냐, 뭐 관여냐, 간섭이냐, 뭐 이런 형태가 되는 것, 간섭, 관여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오지랖이 넓게 할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은 몇 번? 1번이 됐다라는 형태가 되겠고, 뭐 적어도 도금 정도만 할 수 있다면 그냥 문제 풀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내용이었죠. 이거 뭐 내용적인 한자의 뜻보다는 그냥 도금 정도. 그러니까 결국 이 문제는 도금 정도의 수준, 그러니까 읽을 수 있을 정도의 수준만 된다면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가 한 문제가 거론됐다. 원래 문제는 이렇게 도금 형태와 표기가 제대로 됐는가 안 됐는가, 이게 10번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런 형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문제 하나 나온 거고 요거 나왔는데 조건을 주고 이제 문제를 내는 것, 이런 게 그냥 하나만인 게 아니라 여러 가지의 상황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이제 출제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엔 그냥 딱 답만 잡아라 뭐 이런 거였는데 그래서 약간씩 달라지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 되겠어요. 이제 문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2015 국가직 문제는 그 문학이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그리고 사실 문학 작품 얘 하나 정도만 문학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몇 문제 있긴 하지만. 근데 지방직 같은 경우에는 문학이 꽤 많이 나왔고요. 그런데 문학은 어디에서 좀 많이 거론되냐면 2015 고등교육과정에서 문제가 많이 돼요. 뭐 이건 어떤 지침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2015 고등교육과정에 나와 있는 작품들을 좀 정리를 잘하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요번에 우리 국가직 시험에서는 문학이 많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 난수공이야 뭐 2015 교육과정에 있었던 거지만 두 작품 정도만, 거의 뭐 네 작품이라고 보긴 좀 그래요. 그래서 두 작품 정도만 나왔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세 작품이라고 봐야 되겠죠.
여기서 2작품 정도 이제 문제가 거론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한 문제가 나오는 것은 한 80% 정도는 거론된다라고 보면 되는 거니까요. 뭐 이 작품들을 좀 정리를 잘했으면 좋겠고, 문학에서 조금 달라진 게 어떤 거냐면 이제 선지가 좀 길어졌어요. 이런 것들이 수능형이거든요. 선지가 이제 길게 나오니까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려요. 근데 이번에 우리 시험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이유는, 자꾸 어렵지 않았다 또 짜증내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어렵지 않은 이유는 그냥 답이 너무 뻔한 거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내용이 길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약간 추론을 해야 되는, 다시 말해서 소설 같은 경우는 상황을 생각해야 되는, 옛날에 완전 글자 찾기였거든요. 근데 상황을 생각하고 상황을 통해서 인물의 심리와 태도를 좀 판단해야 되는, 이게 문제 푸는 사람의 입장에선 이게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문제를 많이 만들었던 사람이고 문제를 분석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에서 인물의 심리 태도가 그냥 글자 찾기 하는 분들이 있어요. 글자 찾기 하는 분에게는 안 보일 수가 있었어요. 왜? 지문도 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 쉬었다 그러니까 뭐 못 본 분들은 좀 짜증낼 수도 있는데, 이것 때문에 또 시간 갔던 분도 계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그거 해결해야 되거든요. 하여튼간 문제가 이런 어떤 상황 속의 심리의 태도를 물어보는 형태로 변화가 되면서 예전과는 약간 달라지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좀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이제 뭐냐면 외적 증거, 어떤 조건을 주고 물어보는 문제, 상황을 주고 물어보는 문제, 이제 이런 것들이 거론되기 시작한 거예요. 예전에는 없었어요. 그냥 이 지식을 딱 놓고 찾아라 뭐 이 정도였는데, 이제 이런 형태의 상황을 주고 문제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거론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선지의 내용이 길어지면서 이 앞에 하나는 맞고 이 하나는 틀리는 뭐 이런 형태의 문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선지를 잘 보는 연습과 선지를 가지고 문제를 접근하는 스킬적인 훈련을 좀 많이 해야지 심리적으로 좀 편해지는 그런 형태가 되겠고, 그렇게 되면 모르는 작품이 나와도 좀 편하게 풀 수 있는 힘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한다면, 낯선 문학 있죠. 이제 좀 자기가 일반적으로 접하지 못했던 문학이 하나 정도는 나올 거라고 봐요. 왜? 지방직에서도 그랬고요. 국가직에서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걸 모르는 것을 가지고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어떤 능력을 물어보는 그런 문제들이 이제 거론될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럼 한번 내용은 들어가 볼게요. 지문은 다 읽지 않겠습니다. 이거 다 풀었다라는 전제하에 설명하는 거니까요. 네. 자, 바로 문제로 가겠습니다. 우리 5 식구는 생존을 위해 애쓰지만 윤택한 삶을 누리기 어려운 처지에 있다. 자, 이건 맨 앞에 뭐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한 천국을 생각해 보지 않은 날이 없다. 하루하루 생활 지겹기 때문이다. 우리 생활은 전쟁과 같았다면서 삶의 어려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아버지는 가족들의 바람을 수용하여 평생 해온 일을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로 결심하였다. 그럼 아버지에 있는 부분을 보니까 두 번째 문단 정도였을 것 같아요. 아버지에게 대들었다. 아버지도 아버지 성토했다. 아버지는 힘없이 물러났고 곱추는 멍하니 앉아 우리를 보았다. 곱추는 눈물이 핑 돌아왔다. 그의 뒷모습은 아주 쓸쓸해 보였다. 아버지의 꿈은 깨어졌다. 아버지는 무거운 부대를 메고 다시 일을 찾아 나섰다. 여기에 나온 선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는 가족들의 바람을 수용했나요? 네. 평생의 일을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결심하는 게 아니라 지금 뭐라고 했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다시 일을 찾아갔다. 결국 아버지는 무거운 부대를 메고 지금 자신이 하고자 하는 걸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럼 새로운 일 찾아가는 게 아니라 지금 부대를 메고 다시 일을 찾아 나갔다라는 형태가 되는 거니까,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로 결심한다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문학을 볼 때 제 수업을 들었던 예공님한테 했던 말이 이런 거 있었어요. 문학은요, 이걸 갖고 생각을 하면 절대 안 찾아져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 없어 맞아 틀려, 맨날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에서 보면 새로운 일 시작하기 결심한 부분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된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중요한 것은 항상 선지를 볼 때 끊어보면서 있어 없어 맞아 틀려의 습관을 잘하면요. 근데 이거 쉽지 않아요? 자주 하다 보면 이게 자연스러워져요. 물론 이 습관이 몸에 밴 분도 있지만, 이게 여기 선지 갖고 생각하는 사고를 갖고 계신 분들은 안 바뀌는 거예요.
수능형이라는 말이 뭐냐면 수능은 제가 그 말을 좀 풀어볼게요. 대학 수학 능력 평가 시험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을 뺄게요. 수학 능력 평가 시험이에요. 지식 시험이 아니라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에요. 그럼 능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는 게 아니라고요. 훈련을 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능력이 없는 분들이 계속 문제 풀고 왜 틀렸지? 아 맞아 이런다고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능력을 만드는 데다가 에너지를 넣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던지면 계속 그 토대로 훈련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 능력을 장착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고치지 않으면 안 바뀌는 거예요. 자, 답은 2번. 나머지는 안 해도 되겠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비문학 같은 경우를 보면 비문학의 지문의 길이는 그렇게 길진 않죠. 네, 비문학 같은 경우의 지문은 길지 않은데 비문학의 문제 유형이 뭐 다양하게 거론이 됐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결론을 얘기를 할게요. 비문학은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문제는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이것은 진짜 아까도 말했지만 정확하고 빠르게 풀 수 있는 힘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 못 만들면요, 뭐 지식 충분해도요, 시간의 압박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지금 지문의 내용이 점차적으로 전문적인 용어의 내용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읽는데 약간 부담스러운 내용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이번엔 답이 명확했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약간 좀 어려운, 왜냐면 이번에 추론형 문제도 몇 개가 있었거든요. 근데 얘가 만약에 답이 조금 어렵게 된다면 시간이 많이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2018년도 지방직 시험이 그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제가 이런 망한다라는 말을 써서 미안한데 근데 이건 좀 자극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쓰는 말인데 망하지 않기 위해서 비문학은 준비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또 아예 이런 말을 할게요. 제가 이 개념 수업하면서도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고등학교 때 1, 2등급이었던 분들 있죠. 수능에서 국어만 시험 보면 1, 2등급이었던 분. 능력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안 변해요, 잘. 1, 2등급이었던 분들은 그냥 뭐 유형 파악하고 문제만 풀면 돼요. 네, 뭐 특별하게 뭐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근데 3등급 이하였던 분 있죠. 이분들은 진짜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네. 왜냐하면 시간이 많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어려워서 많이 하라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많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꼭 명심해 주세요. 진짜 많이 해야 돼요. 네. 문제를 많이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능력을 만드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능력을 만드는 연습. 알았죠? 이건 꼭 신경 써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재작년에 안타까운 부분을 본 적이 있어서 그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2018년도에 시험 떨어지고 저한테 글을 올린 거예요. 네. 정말 열심히 공부했고 천천히 다시 푸니까 하나 다 아는 거였는데 떨어졌고 다시 하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시간, 에너지를 많이 썼는데 글을 보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네. 그런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망하지 않기 위해서 준비하는데 대체적으로 제가 이렇게 설문조사하고 상황들을 보면 1, 2등급이었던 분들은 그렇게 어려움을 느끼지 않아요. 근데 3등급 이하인 분들은 자기의 어떤 뭐라고 할까 그 트라우마가 알게 모르게 마음속에 있는 거거든요. 준비하셔서 해결하세요. 알겠죠? 근데 고등학교 수능처럼 어렵진 않으니까 잘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저랑 같이 한번 가볼게요.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죠. 항상 이렇게 일치하지 않는 문제 같은 경우는 주어부와 서술부의 일치 여부를 잘 살펴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비문학은 보통 이제 문제를 만들 때 어떻게 많이 만드냐면 이런 부분에서 문제를 많이 만들어요. 개념이나 비교, 그 다음에 문단의 중심 내용, 주제 이런 걸 갖고 문제를 만들거든요. 이렇게 확언하십니까? 라고 저한테 말할 수 있는데 저는요 맨날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고요. 그다음에 문제를 분석하는 사람이에요. 이거를 지금 제가 거의 한 30년은 아니군 한 20여 년 동안 맨날 이것만 해요. 저는 이런 거 되게 재밌어하거든요. 이렇게 만들었네. 너무 짜증날수록 전 재밌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갖고 보통 문제를 특히 지문이 길지 않으면 더 그래요. 네, 한번 볼게요.
사물 인터넷의 정의로. 그럼 사물 인터넷 정의 얘기한 거잖아요. 그럼 개념이에요. 수십억 개의 사물이 서로 연결되는 것이라고 설명하는 글이 유용하지 않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물 인터넷 수십억 개의 사물이 연결되는 것은 그리 유용하지 않다. 그럼 뭐예요? 사물 인터넷이 무엇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물의 출발하기보다, 그럼 보다가 나오면 비교하는 거거든요. 그럼 비교 뭘 할까요? 그럼 뒤에가 중요하겠네요. 인터넷 출발해라. 사물에 출발하지 말고 인터넷 출발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인터넷 전 세계 컴퓨터를 서로 소통하게 만든다는 생각이 실현되는 것이라면이라고 하는 거면 또 비교하는 거죠. 그러면 인터넷은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컴퓨터들이 서로 소통하는 거고요. 사물 인터넷은 이걸로 할까요? 사물 인터넷은 이제 전 세계의 사물을 컴퓨터로 만들어. 그럼 뭐예요? 전 세계의 사물을 컴퓨터로 만드는 거죠. 차이점이네요. 생각을 실현하는 것이다. 컴퓨터는 본래 전원이 있고 칩이 있고 이것이 통신 장비와 프로토콜을 갖게 되어 연결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는 전원이 있던 전자기계나 기기 등은 그 자체로 전원이 없었던 일반 사물들을 새롭게 센서와 배터리, 통신 모두 부착되면서 컴퓨터가 되고, 자, 그럼 여기도 VS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하면 이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은 뭐에 대한 얘기? 컴퓨터에 대한 얘기고요. 인터넷에 대한 얘기고,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사물 컴퓨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사물 인터넷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부착되면서 되고, 이렇게 컴퓨터가 된 사물들이 그들 간에 인간의 스마트키와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것이다. 여기까지 하면서, 자, 그럼 여기서 문제가 될 만한 건 딱 뭐냐면 사물 인터넷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인터넷하고 VS 한 거예요. 하나는 컴퓨터, 하나는 사물. 거기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을 본다면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전원 있고 칩이 있고 프로토콜로 얘기하고 있는 반면에 여기서 얘기한 센서와 배터리, 모신 통신 모듈이 부착되면 컴퓨터가 되고, 이게 부착되면 다 컴퓨터가 된다라는 거잖아요. 모든 사물이. 그 얘기였어요. 네. 그럼 얘네들이 문제를 어떻게 저는 이제 이런 연습을 하거든요. 문제를 풀면서 이런 게 문제를 어떻게 만들까? 이거 너무 궁금하지 않아요? 너무 궁금하지 않아요? 얘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와, 뭐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고등학교 때 이런 말 들어봤죠. 모든 지문의 답은 어디에 있다? 모든 것은 다 어디에 답이 있다? 지문에 답이 있다. 이런 말 들어봤죠. 누가 그거 몰라요? 안 되니까 문제지. 네. 그럼 뭐예요? 사고를 바꿔야죠. 지문에서 선지로 넘어가는 사고를 연습해야죠. 그러니까 얘가 문제를 어떻게 만들었까? 와, 이렇게 만들었네. 와, 너무 재밌다. 이렇게 장난쳤네. 놓쳤어요. 체크해놓고 그 나의 사고의 문제점을 해결할 생각을 가지고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1, 2등급 분은 이런 게 자연스러워요. 그럼 혹시 틀렸던 게 있다면 그걸 집중적으로 보시면 되겠고, 3등급 이하인 분들은 지문 분석부터 약간 어렵거든요.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현재 인터넷과 사물 인터넷 차이를 지울게요. 사물 인터넷 차이를 혹자는 차이 얘기하네요. 차이. 그럼 VS잖아요. 차이라고 한 건 비교하는 거 아니에요? 혹자는 사람이 개입되는 것은 사물 인터넷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엄격한 M2M이라는 개념의 근거에 설명한다. 한 사람이 얘기한 사람이 개입되는 건 사물 인터넷이 아니다. 사람이 개입되는 것은 얘기하고 있고, 또 있어요. 또 있어? 그럼 1번, 2번. 혹시 아는 사물 인터넷이 실현되려면 사람만큼 사물이 판단할 수 있다는, 사물이 판단해야 돼요. 사물이 판단. 2. 사물의 지능성을 중요시하는 경우도 두 가지 모두 그릇된 것이다. 잘못됐어. 이것 아니야. 뭐 아니야. 얘기하고 있어. 그럼 뭔데? 또 VS가 여기서 되겠죠. 사물 인터넷 제대로 이해하려면 기존의 인터넷과의 차이점, 기존의 인터넷과 차이점, 얘가 중요한 거죠.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이 이거네요. 네. 그러니까 결국 문단의 중심 내용, 주제와 관련된 내용이죠. 네. 결국 주목하기보다는 이거 아니군요. 이게 아니네. 이거보다는 오히려 공통점을 인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얘기하는 거죠. 컴퓨터를 서로 연결하는 수준에 출발한 것이 기존의 인터넷이라면 컴퓨터 연결. 그럼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걸로 컴퓨터 연결이라면 결국 얘기하면 이제는 사물 각각이 컴퓨터가 되고 그 사물들이 사람과 손쉽게 닿는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등 서로 소통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는 사물 각각이 컴퓨터가 된다라는 얘기라는, 이거가 차이점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럼 얘네들이 이제 문제를 만들 거라는 거예요. 비문학은 항상 이런 식은, 그러니까 딱 보면 이거 문제 만들면 되겠네 이런 게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이거 갖고 계속 생각하다 보면 이렇게 보여요. 그 연습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점차적으로 속도가 빨라지겠죠. 그럼 내가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럼 이유가 뭘까요? 그걸 체크하면서 그 사고의 문제점을 생각해 보면서 계속 체크해 두시고 그걸 바꾸려고 노력하고 그래야지 빨라지는 거예요. 이건 문제를 많이 푼다고 빨라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네. 자, 가볼까요? 사물 인터넷의 개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존 인터넷과의 공통점, 이건 맨 마지막에 논지로 나왔던 거죠. 네. 그냥 저는
할게요. 아까 맨 마지막에 공통점 얘기하면서 이제 공통점에 인식하는 것이다. 이 문단의 중심 내용이에요. 네. 센서, 배터리, 통신 모듈 등을 갖춘 사물들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사물이 아까 VS 있었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본다면 얘기하고 있는 전원, 칩, 얘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센서, 배터리, 통신 모듈 VS가 된 거죠. 물론 글자 찾아도 돼요. 하지만 지문이 길 때 빨리 발견하는 방법들은 내가 지문을 갖고 문제를 예상해야지 빨리 발견할 수 있는 힘이 만들어지는 거죠. 네. 사물 인터넷은 사람 수준의 지능을 가진 사물들이 네트워크상에서 인간의 개입 없이 서로 소통하는 것으로 정의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아까 사람 수준의 지능을 가지는 이것은 뭐라고 했냐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얘기하고 있는 것, 사람이 개입되는 것, 그 다음에 얘기하고 있는 혹자는 인터넷이 실현되는 사람이 판단할 수 있던 것, 이런 건 그릇된 것이다. 그럼 VS가 된 것은 잘못된 것에 두 가지 열거한 거 아니에요? 그럼 잘못됐네요.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사물 인터넷은 컴퓨터가 아니었던 사물도 네트워크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인터넷과 다르다 하면서 맨 마지막 단락에 얘기하면서 물론 앞에도 있지만 기존의 인터넷이라면 뭐 이렇게 되면서 다르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네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이 됐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차피 여기도 이제 주어부 서술부라고 하는 거 보면 이 말들은 다 본문에 있는 말이죠. 네. 지능을 가진 사물들이 인간의 개입 없이 서로 소통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소통한다.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주어부 서술부 장난친 거니까 끝까지 끊어보면서 그 말이 맞냐 안 맞냐를 보고 이게 잘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 이제 지문에서 문제가 나올 게 무엇인가를 예상하면서 실전에서 그러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 실전에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보신다면 좀 더 편하게 보일 거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건 뭐 훈련을 많이 해야 되는 거니까 대략적으로만 보여드린 겁니다. 자, 9번. 자, 이제 한시에 대한 감상입니다. 재청효가 나왔는데 한시가 되는데 7원 절구잖아요. 네, 7원 절구가 되겠고 사실은 이 재청효는 뭐 일반적인 작품은 아니에요. 사실은 저 솔직하게 말하면 제 교재에 없었습니다. 네, 이건 없었어요. 전부 있는데 얘는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씩은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적중률을 문학에선 100%라고 하지 않고요. 80%, 85%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문법은 100%예요. 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럼 일단 여기 보면요. 흰둥이가 앞서고 누렁이는 따라가는데 들밤머리 풀섭에는 무덤이 늘어나 있네. 늙은이가 제사를 끝내고 밭 사이로 길을 들어서자 해제물로 취해 돌아오는 길을 아이가 부축하네. 이걸 어떻게 해석해요? 무슨 말인지. 그쵸? 그래서 이제 이렇게 외적 조건을 주고 이제 외제적 해석을 반영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예전에 이런 문제 없었어요. 근데 점차적으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죠. 옛날에 그냥 딱 보고 거기서 잘못된 거 잘 잠고 찾아라 이런 문제였는데 조건을 주는 형태의 문제가 나온 거예요. 이달이 살았던 시기를 고려할 때 시인은 임진왜란을 겪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이 시는 해질 무렵 두 사람이 제사를 지낸 뒤 집으로 돌아온 상황을 노래하고 있다. 자, 여기에 보면 두 사람 맞아요? 항상 문학은 맞아 틀려니까 두 사람 맞죠. 제사를 지낸 것 같아요. 무덤이 나오고 뭐 이런 거 같으니까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 시에서는 무덤이 들밤머리에 들어서 있다는 것은 전란을 겪은 마을에서 많은 이들이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했을 들밤머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 뭐 이 말 자체로 보면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괜찮죠? 여기 등장한 늙은이 아이는 할아버지와 손자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다 설명해 주잖아요. 아마도 이들은 아이의 부모이자 할아버지 자식에 해당하는 이 무덤에서 다녀오는 길일 것이다. 다 설명 있어요. 할아버지가 취한 까닭도 죽은 이에 대한 안타까움과 속상함 때문이다. 그럼 할아버지가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나요? 봤을 때 부추기고 있으니까 뭐 힘이 없는 거죠. 네. 이 시는 전반부에는 그림을 그리시 장면을 묘사하고 후반부에서는 정서를 표현한다. 선경우정. 경치죠? 들어서자 아이가 부축하는. 정서는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우정은 없는 거죠. 정답은 4번. 답이 너무 엉뚱하게 딱 떨어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가, 이제 큰 특징은 한 가지가 이렇게 조건을 주고 문제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는데 보통 수능에서는요, 이렇게 조건을 주고 물어보는 문제의 난이도가 확 올라가요. 한번 풀어보셨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 근데 앞으로 이제 그런 형태가 나올 가능성도 많이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왜?
그래서 수능형,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니까요. 네. 자, 그래서 일단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칠판 한번 지우고요. 그 다음 설명 갈게요. 자, 이제 한자를 보겠습니다. 이제 이 문제가, 그러니까 이제 10번 문제랑 2번 문제가 약간 이제 부담스러웠던 문제죠. 항상 이런 문제가 나오면 오답률은 좀 높아요. 근데 사실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교과서래네. 그 기출에 나왔던 단어들이기 때문에 기출 같은 경우로 살펴본다면 좀 편하게 봤을 거예요. 답은 이제 맹세에 해당하는 4번이 되겠죠. 네, 4번이 되겠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도전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도들도자를 써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게 아니라 도들도는 이렇게 도들도가 되겠죠.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지지라고 하는 게 땅짓다를 쓰는 게 아니라 지탱하다라 해당하는 지지 되겠고요. 그 지탱할 지를 쓰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침묵이라고 하는 것은 잠길 침자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내용에서 잠길 침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는 형태가 되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김 침에 해당하는 이 형태가 되는 형태가 되겠죠. 잠길침 해당하는 내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대체적으로 봤을 때 이 단어들은 이렇게 나오면 좀 어려워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구별하는 단어들, 그 다음에 기출 단어들 이런 단어 중심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한자는 아까 앞에서도 말했지만 계륵과 같아요. 안 하기도 그렇고 하기도 그런데 지금은 이제 7급 준비하시는 분들이 9급으로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이제 점수를 최대한 고득점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제 어휘적인 측면도 공부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화법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화법. 화법은 원래 두 가지를 물어봐요. 수능에서도 물어볼 때도 하나는 말하기 방식에 대한 내용을 물어보거나 아니면 화제의 내용, 화제거리의 내용을 물어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지문이 길지 않잖아요. 길지 않고 대체적으로 말하기 방식만 물어보기 때문에 읽으면서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왜 이 물음만 던지면 조금 더 편하게 풀 수 있어요. 왜. 우리가 보통 중고등학교 때 뭐 좀 싸울 때 따질 때 왜, 이런 것처럼 화법을 할 땐 뭘 얘기하려고 왜 이런 생각을 갖고 읽으면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러면 정민의 의사소통 방식으로 나왔으니까 정민을 한번 볼게요. 요즘 짝꿍이랑 사이가 별로야. 왜 무슨 일 있었어? 그 애가 끼어들어. 하나 지적하는 그런 일 있었구나. 짝꿍한테 그런 말을 해보지. 해봤지. 근데 그때뿐이야. 나도 그런 적 있어. 근데 이게 교과서에 나온 말이거든요. 네. 이거 경험을 통해서 말하는 거잖아요. 무척이나 심했거나 자꾸 끼어들어 너무 힘들었어. 내 얘기를 들으니 그때 다시 생각을 한다. 그런 생각을 바꿔보니 그게 관심이다 싶더라. 그랬구나. 좀 편해졌어? 짝꿍과 솔직하게 얘기를 해봤더니 그 애도 자신이 잘못된 건 고치더라고. 너도 그랬구나. 나도 그래봐야 되겠어. 얘기하는 거니까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 용서. 무슨 용서예요? 자신의 경험을 들어 상대방의 해결책을 찾을 답은 몇 번? 2번이 됐죠. 그러니까 결국 이 말하기 방식 뭘 얘기했어? 어떤 형태? 근데 지금 물어보는 내용이 뭐냐면 정민에 대한 내용이 말하니까 정민이 왜? 뭘 얘기하려고? 왜? 뭘 얘기했어? 어떻게? 뭘? 왜?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면 답 나오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물론 이건 뭐 이렇게 안 해도 답은 나오는 형태의 문제였고요. 그래서 지문이 길 때 그렇고요. 문제 패턴을 알아달라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말하기 방식이 나온다라는 거. 자, 다음 중 제시한 글의 전개 방식으로 예로 가장 적절한 거. 자, 이제 오랜만에 나왔어요. 전개 방식 문제. 자, 원인과 결과를 찾으라는 거죠. 이거 제가 파이널에 문제 이거 냈었는데 나왔네요. 네. 그리고 사실 이거 되게 나왔어요. 예문도 비슷해요. 온실 효과로 기온이 상승할 때 이걸로 인해서 해수면의 상승이라는 결과가 나타나는 거니까 원인과 결과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이 사회의 경제는 모두가 제로섬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제로섬이란 정의하고 있죠? 네, 되겠고요. 다음날도 차는 학교담을 따라 돌았다. 그리고 고무신을 벗어 한 손에 한 짝씩 주고는 고양이 걸음으로 뒤를 빠져 그물을 뛰어 들어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인물, 사건, 시간의 흐름이 나왔어요. 그럼 서사가 되겠네요. 시간의 흐름이 있고요. 빽빽한 소나무 숲에 가려 보이지 않았다. 새털 구름이 흩어진 하늘 아래 저 멀리 논과 밭. 이건 묘사하고 있네요.
세트처럼 끼고 묘사 구하면 처럼 직유 비유도 하고 있는데 뭐 전개 방식이니까 묘사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말하기 방식인데요. 근데 여기에선 진행 전략이죠. 전략이니까 뭘 말하려고 물어보면 되니까 A한테만 보자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취약계층을 의약품 공급 정보망 구축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관계자 한 분을 모시고 말씀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결국 여기서 진행 전략이라고 하는 건 인사부터 했고요. 결국 과장님한테 인사를 하는 거죠. 인사를 하고 시작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의약품 공급 정보망이라는 말이 다소 생소한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설명을 요구하죠. 짠짠짠짠 얘기하고 있는 네트워크입니다. 설명했고요. 자, 그렇군요. 그동안 성과가 있었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텐데요. 그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성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얘기한 마라크의 그렇군요 라고 하고 있는 것은 뭐 하고 있냐면 이건 동조하고 있는 거죠. 사람은 말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좀 신뢰가 가냐면 그 상대방이 말을 할 때 그래? 그러군요. 리액션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되게 호감이 가요. 하여튼 여기서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약국이나 제약회사에서 판매되지 않은 의약품을 기탁하고 세금 혜택을 받습니다. 그리고 복지시설이나 단체에서는 필요한 의약품을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걸림돌은 없나요? 하고 얘기하면서 추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의약품을 의사의 처방에 따라 주는 것이 아니라 수요자에게 요구하면 주는 방식으로 전문 의약품을 제공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처방전 발급 부탁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정리하네요. 앞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 정비나 의료 전문가의 지원이 좀 더 필요하다는 말씀인 것 같군요. 끝으로 이 사업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럼 여기에서 얘기하면서 그 상대방에 대한 얘기를 정리하면서 의견을 요약하고 있죠. 네, 의견을 얘기하고 있어요. 정리 요약하고 있고. 근데 이 사업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또 추가 질문하고 있죠. 그건 생각보다 쉽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기부하실 때는 봤을 때 모두 쉽게 참여할 수 있어요. 네, 간편히 좋군요. 모쪼록 이 공급 정보망 사업이 확대되어 국내의 취약계층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 사업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참여하기 위해서 이제 참여하는 구체적으로 이제 방법을 알려달라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자, 문제 보겠습니다. 상대방을 들었다라는 반응을 보인다. 그렇군요. 상대방의 대답 모순점 찾지 않았죠. 답은 2번이 되겠네요. 대화에 화제가 된 일을 홍보할 수 있도록 대답을 유도한다라는 것 여기 있네요. 아까 보니까 끝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참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홍보할 기회를 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대화 흐름에 맞게 해석하여 상대방의 말을 보충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 아까 얘기한 것은 정리하면서 필요하다는 말인 것 같군요. 얘기하면서 보충하고 있는 내용이니까 정답은 2번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말하기 방식은 왜, 뭘 이렇게 되겠고요. 제가 나중에 이제 이 화법 이런 문제를 많이 풀면서 이제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들은 있어요. 이렇게 하다가 만약에 말하기 방식에 놓쳤던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요 같은 거 있죠. 네. 대화에 화제가 된 일을 홍보할 수 있는 대답을 유도한다. 이런 걸 놓쳤다면 딱 다시 가서 이게 이런 말하기구나 라고 하는 말하기 방식의 유형을 계속 익숙하게 만들어주면 어차피 여기에 용어들이요. 거의 나오는 용어들이 계속 반복돼서 사용이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읽으면서 바로 답이 나와서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자, 이 부분인데요. 삼국유사가 되겠어요. 사실은 이 삼국유사를 문학이라고 보기도 그렇고, 그래서 하여튼간 이 삼국유사가 나왔는데, 볼게요. 이해로 가장 적절한 걸 찾아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왕의 아들 이목은, 이게 이목이라기도 하고, 이 이목을 이묵이라고도 한대요. 이묵이라고 해서, 이목, 뭐 이런 것. 그래서 항상 절 앞에 작은 연못에 있으면서 남몰래 보양 스님의 법화를 도왔습니다. 문득 어느 해 가뭄이 들어 밭에 곡식이 다 들어가자 보양 스님이 이목을 시켜서 이목이한테 비를 내리게 했더니 고을 사람들이 모두 흡족히 여겼습니다. 하늘의 옥황상제가 장차 하늘의 뜻을 모르고 비를 내렸다여 이목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목이 보양 스님의 위급함을 아뢰자 보양 스님이 이목을 침상 밑에 숨겨 놓았습니다. 잠시 후에 옥황상제가 보낸 천사가 결국 뜰에 이르러 이목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보양 스님이 배나무, 이것도 역시 뭐예요? 이목이죠. 이목 어딨냐? 이목
배나무 이목,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말놀이 하고 있네요. 그래 기자 천사가 배나무에 벼락을 내리고 하늘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 바람에 배나무가 꺾어졌는데 용이 쓰다듬자 곧 소생하였다. 뭐가 배나무가요? 일설에는 보양 스님이 주문을 외워 살아났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 나무가 근래에 결국 얘기한 벼락 맞은 그 나무가 땅에 쓰러지자 어떤 이가 빗장 막대기로 만들어 선법당과 식당에 두었습니다. 그 막대기는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천사의 벼락을 맞은 배나무는 저절로 소생한 게 아니었잖아요. 그쵸? 저절로 소생한 게 아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본다면 용이 쓰다듬자 나온 거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고전문학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사실 이거 뭐 좀 고전문학이라고도 그렇긴 한데 고전문학, 고전소설 이건 이제 푸는 전략이 있어요. 이거는 애매하면 확인이에요. 지문이 길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답률이 높지 않은 건데요. 지문이 길면 오답률이 높다니까요. 애매하면 확인이라는 말이 뭐냐면 그냥 조금이라도 찜찜하면 확인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알잖아요. 전 이런 스킬 훈련 되게 많이 시키거든요. 우리 시험은 스킬이 통해요. 왜냐면 지문이 길지 않기 때문에. 있어 없어 맞아 틀려. 근데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연습 많이 해야 돼요. 자, 그럼 여기에서 봤을 때 저절로라는 말이 있어 없어? 없네. 있어 없어요? 없어요. 네. 그 다음에 천사는 이목을 죽이려다가 실수가 아니잖아요. 네. 실수 아니죠? 실수가 틀렸고요. 벼락 맞은 배나무로 만든 막대기가 글쓴이의 당대까지 전했다. 그쵸? 벼락 맞은 막대기가 살아나서 벼락 맞은 배나무가 살아나서 그걸로 막대기를 만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제멋대로 비를 내린 보양스님을 벌하려 결국 제멋대로 비를 보양스님 보양스님을 벌하려고 옥황상제가 천사를 보낸 거 아니죠. 이목을 잡으려고 보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목을 뭐 이목이라고 한다라는 썰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전소설 같은 경우는 애매하면 확인, 이게 공식입니다. 자기의 이제 문제 푸는 루틴도 만드는 거 되게 중요해요. 자, 기억에 들어갈 주장으로 적절한 것. 그러니까 비문학의 유형대로 다 나온 것 같아요. 네. 경상 지역 방언을 쓰는 사람들은 대체로 어와 을을 구별하지 못한다. 항상 비문학은 왜, 뭘 얘기하려고 이걸 기본으로 가시는 거예요. 구별하지 못한다. 이들은 증표나 정표를 구별하여 듣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구별하여 발음하기 못하기 십상이다. 또 이들은 시옷과 쌍시옷을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들은 쌀밥을 많이 먹어서 쌀이 쪘다라고 많이 쪘다라고 말하는, 쌀밥을 많이 먹어서 살이 쪘다라고 말하든 쉽게 그 차이를 구별하지 못한다. 뭐 한편 또 평안도나 전라도, 경상도 일부에서는 오와 어를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평안도 사람들이 지읒 발음은 다른 지역의 디귿 발음과도 매우 비슷하다. 이처럼 결국 구별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네,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럼 구별하지 못하라는 걸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뭐 다양한 소리 아니죠? 왜 썼는데 구별하지 못한다라는 걸 다양한 표준 발음 아니죠? 구별되지 않은 소리가 있다. 답은 3번이네요. 네. 자음보다 모음을 변별하지 못하는 지역이 더 많다. 아니죠. 결국 얼핏 보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띠리릭 빈칸 채우는 문제인 것 같긴 하지만 뭘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주제를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이 주제에 관련된 문제는 왜, 뭘 얘기하려고, 답이 잘 보이지 않으면요. 뭐 이런 것들을 훈련을 하면 바로 직관적으로 보이게 되는. 물론 문제는 어렵지 않았어요. 자, 통일성을 고려할 때 기억에 들어갈 문장으로 가장 적절한 거. 이거 한자성어 문제죠. 네. 기술 혁신이 상징으로 화려하게 등장한 이후 글로벌 아이콘이 됐던 소위 스마트폰이 그 진화와 한계에 봉착한 탓이다. 게다가 최근 들어 중국 업체들의 성장세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최근 이야기들이 지문으로 많이 들어왔어요. 원래 수능 문제들도 어떻게 되냐면 그해의 가장 핫 이슈거리들이 지문으로 들어올 때가 많거든요. 역시 마찬가지로 뭐 그러다 보니까 신문 같은 거 좀 많이 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고, 신문 같은 경우로 비문학 연습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게다가 최근 들어 중국 업체들이 성장세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오랜 기간 스마트폰 생산량의 수위를 지켜왔던 기업들이 호시절도 끝난 분위기다. 그렇다면 스마트폰 이후 글로벌 주도 사업은 무엇이 될까? 쭉 이제 간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호시절도 끝난 것 같다. 뭐 이 맥락이 나와야 되겠죠? 네. 절치부심한 반성 아니죠? 네. 정보기술업계에 건불 10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권세가 10년을 가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네요. 네. 그러니까 이 띠리의 문제는 가장 중요한 건 이 앞뒤를 잘 보는 거거든요. 그럼 앞에 내용이 근데 이건 뒤는 다른 내용이니까 앞에를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건불 10년이 맞네요. 답은 2번. 근데 이제 문제를 보니까 어떻게 나오고 있냐면 예전에는 그냥 한자 성어만 가볍게 물어보거나 아니면 문학작품 하나 딱 놓고 비슷한 한자 성어 찾아라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지금 비문학에서 비문학에 대한 독해를 가지고 한자 성어까지 물어보는 문제니까 하나를 갖고 두세 개를 물어보는 문제가 동시에 나오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능력을 측정하는 문제야. 문제는 쉬웠지만 여러 가지를 물어보는 시도를 하고 있는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렇다라는 거고 여기 지문이 어려워지거나 내용이 좀 어려워지면 선지가 조금 부담된다면 이제 오답률이 확 올라가는 거고 시간을 많이 가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자, 17번.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건 주어부 서술부 잘 봐야 되는데 자, 이거는 이제 추론형의 문제였어요. 약간의 추론형. 네, 그렇죠. 추론형 문제였습니다. 한번 볼게요. 희극의 발생 조건에 따르면 베르그송은 집단, 지성, 한계의 존재 등, 개인의 존재 등을 뽑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희극의 조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집단 뽑았습니다. 조건이니까 베르그송 얘기한 거예요. 즉 집단을 모인 사람들이 자신들의 감정을 침묵하게 하고 지성만을 행사하는 가운데 그들 중 한 개인이 그들의 모든 주의가 집중할 때 희극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그럼 희극이 발생하는 것은 뭐냐면 자신들의 감성을 모인 사람들의 감성을 침묵하게 하고 지성만을 행사하게 하고 그 다음에 모든 주의가 집중할 때 희극이 발생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VS잖아요. 또 그가 말한 세 가지 사항은 웃음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 아니면 뭔데요? 웃음의 유발에 대한 얘기죠. 웃음의 유발. 웃음의 유발은 그러한 것을 가능하게 한 조건들이다. 그럼 조건들이죠. 네. 웃음을 유발하는 단순한 형태의 직접적인 장치는 대상의 신체적인 결함이나 성격적인 결함을 결국 직접적인 장치가 뭔데요? 신체적인 결함과 성격의 결함입니다. 관계에 이러한 결함을 지닌 인물을 통하여 스스로 자기 우월성을 인식하고 즐거워할 수 있겠다. 우월성을 통해서. 한 인물이 우리에게 희극적으로 보이는 것은 우리 자신과 비교할 그 인물의 육체 활동에 많은 힘을 소비하면서 육체 활동에 많은 힘을 소비하는 거죠. 활동하면서 힘을 쓰지 하면서 정신활동에는 힘을 쓰지 않는 경우다. 어느 경우에나 우리의 웃음이 그 인물에 대하여 우리가 지닌 기분 좋은 우월감을 나타내는 것임을 부정할 수 없다라는 프로이트의 말은 시사적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에 대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추론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추론 문제였는지 아니라 그 다음 문제가 추론이었고요. 자, 베르그송에 의하면 희극은 관객의 감성이 집단적으로 표출된다. 항상 이렇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끊어보라고 했죠. 베르그송 찾았어요. 일문단에 앞에 있었어요. 집단적으로 표출된 결과이다. 감성. 그럼 감성이란 말 찾아봤을까요? 네. 감성을 침묵이라고 했죠. 표출이 아니네요. 그럼 여기 나온 얘가 틀렸네요. 그럼 답은 1번이 됐어요. 네. 베르그송에 의하면 집단, 지성, 한 개인의 존재는 희극 발생의 조건이다. 아까 얘기했죠? 네. 우리 다 예상했던 거 아니에요? 조건. 개념이니까. 한 개인의 신체적, 성격적 결함은 집단의 웃음을 위반하는 직접적 장치. 그럼 직접이라는 말 찾아냈고요. 신체 됐고요. 다 나올 걸 예상하는 거예요. VS니까. 플로이트, 마지막에 있었네요. 플로이트에 따르 의하면 상대적으로 정신활동보다는 육체활동에 힘을 쓰는 경과 얘기하고 있는 거 보다니까 또 VS였어요. 네,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여기 나오는 거 육체활동에 많은 힘을 소비하면서 정신활동에는 힘을 쓰지 않는다. 얘는 이래 얘는 그냥 비교였잖아요. 플로이트 얘기하고 있는 것.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됐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똑같아요. 일단 적절하지 않은 경우는 주어부 서술부 끊어보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걔가 맞냐를 보는 건데 여기서도 이제 표출이라는 말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침묵이었는데 표출이라는 말로 나온 거잖아요. 이런 용어들을 좀 잘 살펴보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거 문학 문제였어요. 양 기자의 작품이죠. 네, 양 기자의 작품의 이 우울한 분위기가 되겠고 여기 보면 저 열 손가락에 박힌 옹이가 대가가 지껏 기껏 지하실 단칸방만큼이나 생활뿐이라면 좀 너무하지 않은 안타까움 힘든 삶이죠. 네, 얘기하고 있는 거 몇 번씩 문대어 봐. 김씨는 허리를 일으켰다. 임씨가 일에 몰두해 있는 동안 그런 순돌이죠. 내장을 지켜봤다. 그러면서
짠짠짠짠 얘기하면서 힘든 삶, 어려운 삶 얘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건 즐겁다라고 하는 거니까 아침에 즐거운 모습을 보여주고 상쾌한 모습. 그 다음에 여기서 혼자 있다라는 거니까 이건 고독의 모습이 되겠고, 남편 어디 나가 있는지 속 끓고 산에 올랐다 산밭을 읽고 그냥 고생을 하며 저물도록 고생 얘기하는 거니까 얘가 가장 가깝네요. 답은 3번이 되겠고요. 눈을 감으면 굽이 돋은 풀밭 길이 개울물 돌돌돌 갤터으로 가고요. 백양수 사립을 지킨 초가집도. 이건 고향에 대한 어떤 향수를 나타내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은 다 교재에 있는 작품이기도 해요. 네, 그런 내용이고, 모른다고 하더라도 뭐 이런 즐겁다 뭐 이런 용어. 그러니까 시는요, 제가 항상 시를 낼 때 이런 말을 하거든요. 시는 산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산문 아니에요. 산문이라고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네. 문장으로 만들면 돼요. 자꾸 단어의 의미가 뭘까 생각하지 마세요. 네. 즐거운 지상의 잔치다. 태양의 즐거운 울림이다. 아침은 세상은 바뀐다. 뭐 즐거운 거잖아요. 네. 꽃이 핀다. 혼자 꽃이 핀다. 작은 새. 이건 좀 어렵기도 해요. 혼자 피고 혼자 피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얘는 그냥 문장 그대로고요. 얘도 문장 그대로고요. 그러니까 시는요, 외재적 해석을 물어보려면 분명히 조건을 줘야 되고요. 그냥 자체로 문장만 읽으면 답 잡을 수 있어요. 네, 이거 제가 나중에 제 수업을 듣는 분들은 제가 이런 스킬적인 거 많이 훈련시킬 거예요. 자, 이제 이게 추론 문제였어요. 네. 답이 그냥 엉뚱하게 확 너무 쉽게 나와서 그러는데 재밌었어요. 의미하는 바도 길고요. 선지도 엄청 길죠. 네, 이렇게 길게 나왔어요. 이것도 큰 의미가 있어요. 선지가 이렇게 길게 나오고 지문의 내용이 좀 어려우면 시간이 많이 가거든요. 근데 여기는 답이 너무 어떤 게 너무 뻔한 게 나왔어요. 네, 일단 볼게요. 시사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주제에 관련된 문제 같은데요. 기존의 의학적 연구는 건장한 성인 남성의 몸을 표준으로 삼아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그럼 이 기존의 의학적 연구. 그럼 기존의 의학적 연구라는 말은 오늘날과는 다르다. VS잖아요. 결국 얘가 중심 내용이니까 뭐 이달나게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겠네요. 예를 들어 쭉 설명한 거예요. 네. 여성의 신체 특성이나 연령대 남성이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일부를 선택을 한 거예요. 건장한 성인 남성을. 네, 그 다음 바로 할게요. 특정 연령대 성인 남성의 몸을 표준화된 인체로 여겼던 사고방식은 결국 왜 썼어요? 문제점을 얘기하려고요. 그럼 어떤 문제점인데요? 대사율, 피부 조직 등 감안한 사람이 가장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무실 온도는 이걸로. 그런데 한 연구에서 남성과 여성에게 각각 선호하는 사무실 온도를 조사한 결과 남성은 기존의 온도 적정 실내 온도에 가까운 답을 했고 여성은 더 따뜻한 사무실에 일하기를 원했다. 이러한 차이는 이유는 뭘까? 그럼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네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 현재 적정 사무실 온도로 알려진 21도씨는 1960년대 측정된 자료를 바탕으로 하는데 당시 몸무게 70kg, 40대 성인 남성 기준으로 측정된 것이다. 이러한 표준화된 신체를 가진 남성의 대사율이 여성이나 다른 연령대 남성들의 대사율과 다르고 당연히 체내열 생산의 양도 차이가 있다라는 얘기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런 차이의 이유는 뭐냐면 이것 때문이군요. 네. 특정 표본을, 그럼 이건 왜 썼어요? 특정 표본을 가지고 전체를 평가한 거에 나타난 문제점을 얘기하려고요. 그럼 주제가 딱 박혀 있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뭐 어렵지 않게 되지 않을까요? 표준으로 삼은 대상이 나머지 대상까지 대표하지 못하므로. 네, 맞네요. 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의학 지식 중에서 특정 표준 대상만을 연구한 결과인 것이 있으므로 앞으로 이런 의학 지식을 활용하려면 연구한 대상을 그대로 활용할지 결정하는, 그쵸? 네. 성별이나 연령대들에 따라 신체 조건이 같지 않으므로 근무 환경을 조정할 때 근무자들의 성별의 연령대를 고려하는 것 다양해야 된다. 네. 특정한 게 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려고 한 거잖아요. 기존의 사무실 적정 실내 온도가 조사된 것보다 낮게 설정되어 있으므로 향후에 모든 공공기관의 사무실 온도를 조정할 때는 현재보다 설정 온도를 일률적으로 높이는 것이 일률적으로 답이 너무 컸겠죠. 네.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선지는 절대 고민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주제가 잡힌 분들은 이게 지문이 어려울 때 이 문제 이렇게 돌려놓으면 어렵거든요. 근데 논지가 정확하게 잡혀있다면 어렵지 않아요. 얘 갖고 고민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건 왜 썼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특정 대상을 가지고 측정한 결과를 가지고 전체 일반화시켰기 때문에 여기에 나타난 문제점이에요. 그럼 결국 일반화시키면 안 돼! 뭐 이런 얘기잖아요. 특정 대상을. 근데 여기는 일반화시킨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4번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어렵지 않았지만 메시지는 있어요. 지문의 선지가 길었고요.
선지가 길었고 지문에서 주제를 가지고 변형하는 추론적 문제가 거론됐다라는 것. 이거는 뭐 2018년도부터 계속 그랬는데 선지가 길었어요. 자, 영국에서의 관객의 공감에 대해 강연할 때 원래 이런 문맥적인 의미는 세 개 중에 하나예요. 주제나 문단의 중심 내용이나 아니 문맥의 앞뒤거든요. 한번 볼게요. 나는 영국에서의 관객의 공감에 대해 강연한 일이 있다. 나는 관객이 공감하는 것을 직접 보여주려고 시도했다. 그럼 결국 이 관객의 공감이 주제군요. 먼저예요. 첫 번째. 나는 지원자가 있으면 나와서 배우처럼 읽어주기를 청했다. 그리고 청중에게는 영국이 관객이 되어 달라고 했다. 한 사람이 앞으로 나왔다. 나는 그에게 아우슈비츠를 소재로 한 드라마의 한 장면이 적힌 종이를 건네주었다. 지원자가 종이를 받아들고 그걸 훑어볼 때 청중을 어수선했다. 그런데 지원자 입에서 떨어진 첫 대사는 끔찍한 내용이었다. 아우슈비츠에 관한 적나라한 증언은 너무 충격적이어서 청중들은 완전히 압도되었다. 자원자는 청중들이 얼어붙는 침묵 속에서 낭독을 계속했다. 자원자의 낭독은 세련되지도 능숙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뭔데요? 관객들의 열렬한 공감을 이끌어냈다. 결국 역사가 현재의 관객들에게 생생하게 공감되었다. 자, 이건 공감이 된 거죠. 결국 열렬한 공감을 이끌어냈고요. 이것이 끝나고 이번엔 강의장에 함께 갔던 전문 배우에게 셰익스피어의 희곡 헨리 5세에서 발췌한 대사를 낭독해달라고 부탁했다. 그 대목은 40년 전 아젠쿠르트 전투에서 처참하게 사망한 자들의 명단과 그 숫자를 나열한 것이었다. 그는 셰익스피어의 위대한 희곡임을 알아보고 품위 있고 고풍스럽게 큰 목소리를 낭독했다. 그는 유려한 어조로 전쟁에서 희생된 이들의 이름을 읽어 내려갔다. 그러나 청중들은 듣는 둥 마는 둥 했다. 짠짠짠. 공감할 수 없었다. 뭐 이런 거죠. 자, 그럼 하나는 공감한 거고 하나는 공감 못한 거예요. 배우의 연기력 아니죠. 배우가 한 게 더 안 된 거잖아요. 비참한 죽음을 다룬 비극적인 소재는 관객의 공감을 일으킨다. 왜 썼어요? 아니죠. 네. 훌륭한 고전이라고 해서 항상 청중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건 아니다. 셰익스피어 작품 훌륭한 고전이잖아요. 공감 아니네요. 답은 3번이 되겠네요. 현재와 가까운 역사적 사실을 극화했다고 해서 그 내용은 아니고요. 정답은 3번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네. 시험 보느라 고생하셨고요. 고생하신 수험생 여러분들은 꼭 합격하셔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걸 통해서 제가 수업하면서 말씀드렸던 것들 있잖아요. 잘 생각해 보시면서 그 능력을 만들려고 노력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입시가 좀 많이 변했어요. 그 변한 입시에 맞게끔 준비하면 조금 더 시간을 많이 투자하지 않고도 효율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고, 이 흐름에 맞춰 공부하지 못하면 정말 많이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흐름에 맞춰 잘 준비하셔서 내년에 꼭 원하는 목표를 이루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저도요 열심히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